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치를 보게 되지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관계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참 묘하게도 정치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도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만 하는 것이 흔히들 정치의 세계라고 말들 합니다. 이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지요. 같은 당에서도 서로 필요하면 손을 잡고 때로는 뿌리치고 등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이 정치계에서는 유달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뿌리치고 모른 척하고 부정을 했던 홍준표와 이준석이가 이제는 서로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지 삼수 끝에 배지를 달아서 그런지 서로 올려주고 추켜 세우기에 바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말을 진실로 믿어야 할까요? 똑같은 저질 정치를 해온 동지들이라 그런지 아니면은 서로 상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한마디씩 내뱉는 소리가 덕담으로 들리지 않고 저에게는 가시가 돋친 그런 말들로 들리기 때문에 실제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좋은 말 칭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겠지만 말을 주고받는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과거에 자기가 내뱉었던 상대를 씹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말들 기억들을 안 하고 있을까요? 자칭 머리들이 천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코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들을 잊고 있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에 담고 있는 말은 단지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가슴에 응어리진 것은 그대로 남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계륵과 같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축하는 해야 하는데 이준석이가 배지를 달았으니 축하는 해야 하는데 또 축하를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답변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편한 마음이 아니지요. 이준석이가 그동안 홍준표로부터 칭찬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비행기를 마음껏 띄우지 않습니까? 젊은 정치인이고 패기도 있고 머리도 뛰어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놓고 세 번씩이나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치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또 비도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홍준표가 이준석에 대해서 내린 정확한 진단 아니었었습니까? 필요할 때는 올려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한정으로 아래로 비하시키는 것이 홍준표의 태도였고 이것을 이준석이가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홍준표는 늘 자기가 이 국민의힘의 정통 지킴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변절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준석이는 어떻습니까? 박근혜를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앞장서 있었던 이준석이라고 한다면은 선의를 베풀고 젊은 정치인을 키워줬던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줬었는데
자신의 이속을 챙기면서 가증스러운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준석이었었는데 그것을 홍준표가 모르고 있을까요? 젊은 정치인 26살의 젊은 정치인을 크게 키워줬는데 보는커녕 배신을 하던 이준석인데 그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되면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내가 당 대표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바란다. 이준석이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은이 아니라 저주를 했던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의 이준석인데 홍준표가 그것을 기억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홍준표의 머리 위에 올라앉으면서 갖가지 말 장난을 해왔고 반대로 홍준표도 이준석 못지않게 이준석 머리 위에 올라타 앉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비난해왔는데 이제는 축하의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축하를 해줘야 합니다. 참 입장이 묘하게 바뀐 것이죠. 이럴 때에 한덕수 총리가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준석이도 머리 회전이 빠른 이준석이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건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덕수 총리가 사임한다고 하니 그 자리에 홍준표 대표가 가면 좋겠다. 홍준표 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회전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특히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3자가 바라볼 때에 진정한 축하의 권면의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저주성의 발언인지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그 페이북 마당, 그 청년 마당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일단은 이준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청년 게시판에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은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 알쏭달쏭한 그런 말을 홍준표에게 던지자 홍준표는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자기가 좀 저질 표현이지만은 개무시해왔던 이준석인데 그래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배지를 극적으로 달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라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다 보니까 이준석도 멋쩍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또 축하의 답변을 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은 홍 시장께서는 이준석과 손을 같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시 힘을 합쳐야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준석이가 만들고 있는 개혁신당에 홍준표가 갈리는 만무하죠. 자신은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배지를 달게 된 이준석이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끌어오겠다는 얘기인지 홍준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거론하도록 하고, 이준석이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돋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대통령이 할 일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다. 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얄푼다기 없이 교양머리 없이 이렇게 저질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의 버릇 없는 것, 잘못이라는 것은 그 부모의 책임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이번 총리 인선이 잘못되면은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니 홍 시장이 판단력도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니 홍 시장을 이번에 총리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이준석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것 봐라. 젊은 친구가 머리 쓰고 있네.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의 평가는, 본바탕의 인성은 벌써 세상에서 다 알고 있고 평가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유한 위원장이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줬고, 인유한과 이준석이가 부산에서 토론회 때 만났을 때에 그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우리 한인 교수가 아주 평가절하하면서 크게 꾸짖은 바 있었죠. 잘못된 태도다. 인유한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막판 부모까지 동원해서 이번에 선거 때에 역전을 시켰다. 대역전극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솔직히, 정말 솔직히 역겨웠습니다. 아하, 인유원이 지적한 것이 100% 정확했다. 저는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이준석이가 철없이 천방지축 위아래, 그야말로 천방지축 떠들어대고 당을 혼란시켰을 때에 인유한이 정확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잘못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자식을 대신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는데, 내 아들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위선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준석이는 그 부모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그런 자식이었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껴왔었습니다. 감성팔이까지 하는 그 부모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이준석이의 정치의 한계성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느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젊은 층들이 이준석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실성과 정직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젊은 층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마크롱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크롱은 배신의 정치에 이권 개입을 하고 술 대접에 성 대접까지 그렇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자 무마하기 위해서 위증 교사라는, 아직은 혐의 단계지만은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마크롱이 자기가 나이가 든 교사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평생 따라다니가 누나 같은 그런 교사를
부인으로 맞이했었지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젊기 때문에 한국의 마크롱,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바탕이 다른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것을 모를까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홍준표가 이준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하려고 했었을까? 이준석과 홍준표 같은 통속이고 또 여기에 이재명까지 어울리는 세 명이 똑같은 판박이의 정치를 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서 하는 행동들도 다 같습니다. 홍준표는 겉으로는 늘 큰 정치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좁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질 않습니다. 입으로야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가 있고 립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정치를 지향해 왔지만 속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가깝게는 조국이 비례로 돌풍을 일으키자 지역에 나가지 말고 조국처럼 비례에 나가야 몇 석이라도 건진다. 지역에 나가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또 작년 말에 탈당할 때에 그리고 신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싸움이다. 절대 군소 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기에 국민들은 한 번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포말 정당, 가로로 흐트러지는 것, 그대로 무너지는 포말 정당이 되고 바로 사라지게 된다. 노원에서 3번 떨어졌다면 정치적인 자질, 소질, 그 문제까지 언급을 했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는 이준석은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당선될 곳이 없다라고 바로 며칠 전까지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치인 이준석이로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한단다. 이 말이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준석이를 정치인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정치꾼이죠. 정치 몰입에 야합하는 뒷거래에 그런 거강꾼 정도지 절대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이준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자신이 늘 당을 지켜온 보수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당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 신당으로 옮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합니까?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불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준표 씨,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원의 한 사람일 뿐 당의 지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분란은 제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동훈이 사퇴하고 나서 비수의 말을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울리고 있는데 당신이 진정 당을 사랑하고 당의 원로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지 평소에 검사의 선배요 정치의 대선배라고 당신이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당이 살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따뜻한
조언의 말을 했어야지 상대당이 비난하는 것 이상하게 더 혹독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 당신 아니었었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준석이는 물론이고 어쩌다 배지는 달기를 했지만 이준석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가증스러운 눈물 그것 하나로서 막판을 뒤집었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당 공영훈의 흠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이 이준석이고 당신 역시 홍준표 역시 이제는 정치에서 손을 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부지리격으로 일단은 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절대 이준석이는 정치인이 못 됩니다. 왜?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키고 자기를 키워준 그 대통령에게 은혜의 보답은커녕 비수를 꽂고 저주를 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남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준석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인요한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의 잘못보다도 부모의 잘못이 크다. 부모의 책임이다. 왜 그 말을 떠올렸을까요? 이제 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홍준표 당신에게 시장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함승이와 그리고 당신 자신이 가장 멋진 깨끗한 검사였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남이 알아주고 남이 인정을 하는 그런 검사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만족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었는데 나 차치하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훌륭한 검사였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 술 대접받고 성 대접받은 후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가짜 서약서인지 계약서인지 써줬죠. 그것을 또 없애려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검사 쪽으로 수사 기록이 다 넘어갔는데 당신이 검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혐의를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삼수 제스쿠 때 배지를 달았으니 그냥 넘어가자. 이것이 정치다라고 넘기겠습니까? 늘 바른 얘기만을 입으로 외치는 홍준표 시장에게 정말로 궁금해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1995년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 우리 정치는 사류다 그 말이 떠오르는데 왜 이 말이 이 시간에 떠오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